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현지 시간 29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33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우리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사고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물살이 매우 빨라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먼저 외교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신진 기자. 사고가 오늘 어떻게 난 겁니까? 얼마나 구조됐어요? 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9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과 외국인 승무원 2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인 33명 중 관광객과 인솔자는 31명이고 나머지 2명은 현지 가이드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사망을 했으며 현재 19명을 구조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영사를 급파해서 사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시각이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날씨도 매우 안 좋았다면서요? 네, 단체 이 관광객들은 한 국내 여행사에서 만든 관광 패키지를 구매한 단체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이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보는 것은 이 패키지에 포함된 일정이었는데요. 이 현지 언론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내 여행 관계사도 이 당시 모든 배들이 정상 운행 중이기는 했지만 이 비 때문에 시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통상 여행객들에게 이 안전지침을 안내를 하고 이 사인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행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이 안내지침을 전달받았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된 상태인데 현재 사망자의 신원이나 여행객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행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객은 총 31명인데 그중에 일가족 등은 총 9명 등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히 6살 난 아이나 이 고령의 노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와 여행사는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신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사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간 여행객들이 이번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어떤 여행 패키지였습니까? 네, 여행사가 좀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또 여행 일정을 밝혔는데요. 여행객들은 25일 출발을 해서 다음 달 2일에 귀국하는 일정이었고 9일 동안 동유럽 4개국을 패키지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솔자를 포함해서 총 31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5일차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중에 유람선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여행객 대부분이 수도권에 사는 40대에서 60대였다는 것이고요. 가족 단위 9개 팀으로 최고령은 71살 여성이고 또 2013년생 6살 여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일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가족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가족이 포함돼 있던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4명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회사를 출근을 해야 해서 함께 여행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체 한국인 여행객이 31명이고 가이드 2명을 포함해서 33명의 한국인이 사고 유람선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패키지를 통해서 헝가리로 떠난 사람들의 가족들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들이 되고 있습니까? 여행사 차원에서? 여행사는 현재 최대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가족들은 여행사로 와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행사는 현지로 팀을 보내서 사고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추가로 상황이 파악이 되면 11시 30분쯤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사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성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네. 유람선이 있는데 그 유람선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31명이고 가이드가 2명이었고 그리고 맞습니다. 흥가리인 승무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35명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 33명이 타고 있었고 네. 헝가리인이 2명, 그렇게 해서 모두 35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에 부다페스트 이제 다뉴브 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유람선 이름은 이제 허블레아니 호고요. 네. 헝가리어로 이제 인어라는 뜻이고요. 네. 헝가리 의회하고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하고 충돌한 뒤에 침몰을 했습니다. 네. 헝가리 상- 의회 예. 근처 다뉴브 강이고요. 상당히 헝가리- 그때 이제 네. 비가 많이 내려서 네. 아까도 이제 기자들도 얘기했지만 현지 지금 수습하는 작업 중에도 상당히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네. 그런 장면을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지금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인 33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현지 경찰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7명이 숨지고 14명이 구조됐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예. 7명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14명이 구조됐다는 또 예.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오전 10시 34분이고요. 네. 그것하고 지금 7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현지는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겠군요.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구조됐고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금씩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네. 예.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지고 또 물살이 매우 빠르게 흐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리고 침몰한 유람선도 빨리 강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지금 소방선하고 네. 응급차 등 수십 대가 지금 출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구조하고 수색 작업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물살이 빨라서 상당히 그 작업들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다뉴브강 수온이 지금 한 10도에서 12도밖에 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우나에서 냉탕이 한 20도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낮은 수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조 작업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 시급하게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강에 빠진 실종자들이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국 다른 곳으로까지 일간 예,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네. 가디언지에 따르면은 한 기자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사진하고 같이 올렸는데요. 네.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오늘 밤에 이제 배가 가라앉았다. 네. 상당히 궂은 날씨다. 구조와 수색이 진행 중인데 일부 탑승자는 급류 때문에 몇 마일 하류에서 발견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들이 상당히 지금 사고 지점보다 네. 상당히 하류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먼 거리까지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비가 오고 물살이 빠르다고 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소방선 등이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도 뭐 외교부에 급히 대책본부도 세워졌고 예. 지금 최대한 그 가용 가능한 예. 인력들을 집중해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진행하고 신속 있습니까? 대응팀을 이제 파견한다고 네. 외교부가 이제 밝혔는데요. 재외동포 영사 실장을 팀장으로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 지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을 강경화 장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6명, 소방청에서 12명 등 해서 18명을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팀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8명을 그러니까 조속히 이제 파견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람선 하블라니라고 하는 이름의 유람선입니다. 헝가리어로 인어라는 뜻인데 예. 이게 뭐 유람선의 최대 탑승 인원이 60명 가량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을 빼고는 다 네. 한국인들이 탑승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취재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참 좋은 여행사에서 네. 함께 떠난 관광 팀이었고요. 네. 25일 떠나서 다음 달 2일 날 귀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9일 일정이었고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에 5일차 관광 때 오늘
사고가 난 곳입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 사는 이제 40대에서 60대 가량의 인원들이 지금 이제 한국인 구성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도 취재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71살 네. 고령의 노인분도 계시고 6살 난 아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고자가 신원이 어떻고 네. 구조 인원이 구조된 사람들의 네. 신원이 어떻고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체 33명의 한국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조가 됐고 어떤 네. 사람이 숨졌는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구조된 네. 승객들하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세 네. 곳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확한 탑승자, 또 사망자, 실종, 구조자 아직까지 약간씩의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곳마다 말이죠. 네네. 예, 좀 더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에 연결된 제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제보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씨인데 9박 10일 일정으로 비슷한 여행 패키지를 갔다가 어제 돌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씨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예. 네. 어제 저녁에 돌아오셨습니까? 어제 4시 반경에 서울에 도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서울에 예, 도착을 예. 하셨고요. 예. 부다페스트 바로 사고 현장을 여행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다뉴브강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저희들이 밤에 야간 조명을 보기 위해서 네. 예, 그 시간에 왕궁을 다 부다페스트 내에 있는 왕궁 내지 성전을 다 구경을 하고 네. 마지막 이제 호텔로 가기 전에 아하. 야간 풍경을 보게 돼 있어요. 유람선을 네네. 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낮에는 조금 비가 왔었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에 비가 잠깐 오고 끊치고 나서 야간 이제 유람선을 타게 됐는데 비가 안 왔어요 전혀. 네. 예. 그리고 이제 유람선을 타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인원이 30명에 가이드 1명. 네. 그다음에 배에 선장하고 안내원 하나만 타고 출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날 비도 안 오고 아주 야간 조명 사진을 제가 이제 많이 찍었는데 이제 사진은 보내드리게 돼 있고 네.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물이. 물살이 굉장히 빨랐군요. 예, 굉장히 빠르고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도 네. 다뉴브강 자체가 유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에 같이 나와가지고 배 선창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유속이 이렇게 빠르고 우리 한강하고는 전혀 다른 이거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 관광 다뉴브강에 있는 네. 배들이 거의 다 구명조끼를 안 입었더라고요. 네. 김 선생님이 헝가리 예. 부다페스트 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탄 시점이 한 2, 3일 전쯤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2, 3일 정도 되죠. 2, 3일 전쯤에 예. 다뉴브강에서 저희들이 유람선을 타셨고 예. 네. 어저께 도착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2일 날 도착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가끔 이렇게 이제 같은 호텔을 많이 네. 우리 한국인들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하면 노랑풍선하고 참조은하고 네. 같이 만날 때도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너무나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네. 물살 유속은 빠른데 결국은 우리들에게 구명조끼 하나 주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사고가 나서 제가 생각을 중에 우리 한국의 한강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사실은 마음이 좀 불안했었어요. 네, 다뉴브강의 강폭도 굉장히 넓잖아요. 예, 넓죠. 예, 넓고 예. 유속이 빠른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거기 이제 구명조끼를 전혀 입으라는 사람도 없었고 네. 구명하는 조언도 없고 네네. 구명조끼 자체가 없어요 전혀. 처음에 그 유람선에 타셨을 때 말이죠. 예, 그 예. 헝가리인 선원이라든지 선장 아니면 예. 우리 여행사 쪽의 가이드가 예. 구명조끼가 여기 있다.
뭐 예, 구명조끼를 착용해라. 뭐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전혀 없죠. 네. 예, 뭐 선장이나 그 선원이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이드도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김 그리고 선생님 지금 구명조끼를 본 적도 없고. 네, 김 선생님 지금 저희 TV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지금 방송에 사고 당시에 CCTV 예, 예.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고요. 예, 네. 예. 아마 제가 이 그 지점이 사진을 헝가리 보내드릴 때- 헝가리 제가 의회 근처인데 헝가리 의회 예, 예. 쪽 기억나시죠? 예. 네. 그쪽도 분명히 김 선생님도 지나셨을 거고요. 아, 다 지났어요. 예. 네. 다리에서부터 예. 네. 물론 지금 네 당시에 김 선생님께서 타셨던 유람선과 이번에 예. 사고가 났던 유람선이 같은 유람선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을 거의 해봐야 될 비슷해요. 거고요.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예, 거의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그 사고 당시에 사고 유람선과 김 선생님이 타셨던 유람선은 뭐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 예. 전반적으로 김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예. 유람선에 구명조끼는 없었고 안전요원 예, 예. 없이 선장 한 명과 선원 한 명만 탔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도 역시 헝가리인 선원 2명만 타고 예, 예.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비슷한 상황인 예, 예.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때 김 예. 선생님이 같이 타고 계셨을 때 한국인들 예. 뭐 다른 분들도 이게 뭐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느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강물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다 느꼈죠. 네네. 빠른 유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 느꼈죠. 네. 지금 저희가 그걸 보내드리고 다르면서 있는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사고 당시의 CCTV 화면 JTBC가 예, 예. 지금 처음으로 확보를 해서 시청자 예, 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이고요. 사고 지점은 헝가리 의회 근처입니다. 또 부실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 예. 내용, 김 선생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네, 성문규 기자. 예,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이 지금 예, 사고 예. 당시의 CCTV 화면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현재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 9시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4시인데요. 지금 네. 저 다리가 마가렛 다리입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작은 원과 빨간색으로 작은 원, 빨간 네. 원이 이제 그려 있는 것을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작은 원이 사고 선박입니다. 네, 그 뒤에 그렇군요. 따라가고 있는 것이 크루즈 선이고요. 아하. 이 두 대가 충돌을 한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그러니까 유람선과 예. 와서 들이받은 크루즈선과는 규모가 좀 큰 차이가 나겠군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언뜻 봐도 이제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크루즈가 다리 밑을 유유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항로 변경을 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예, 크루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을 하고 네. 그 사이에서 그런 과정에서 네, 사고가 난 것으로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고 배는 앞서 가고 있었고 네. 그 뒤에서 받은 것이 이제 크루즈인데 네, 지금 뒤따라오던 추정을 크루즈선이 하기에는 추정을 할 수 네. 있는 것이 이때 상당히 이제 비가 많이 왔었고 네. 그래서 물이 많이 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다리도 보면 다리가 이제 돔 형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났을 다리를 상당히 이제 그 고도가 그 천장이 높은 곳을 찾아서 지금 헤매다가 그렇죠. 사고가 났지 않았을까 지금 싶습니다. 추정이 크루즈선의 가능할 것 경우에 같습니다. 배의 높이가 다른 예. 유람선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밑을 지날 때 가장 교각 높이가 높은 예, 곳을 예, 찾아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혹시 예. 그 과정에서 충돌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능성 조심스럽게 저기 지금 얘기를 상당히 해볼 이제 수는 있을 것 야경이 같습니다. 야경으로 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배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네, 야경을 관광하기 위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배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고 배가 아까 빨간 점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었고요. 네. 예. 상당히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남다르게 큰 네. 그 크루즈가 뒤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사고 당시의 CCTV 저희가 처음으로 확보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확히, 예. 날씨 정보 회사의 CCTV라고 해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헝가리 날씨 정보에서 지금 화면 출처로 돼 있는 바로 저 회사인데요. 네. 저 회사 이제 CCTV가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 네. 있었고 그 사고 현장이 저 CCTV에 이제 잡힌 겁니다. 네, 16초 분량가량의 CCTV 화면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이후에 예.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7명이 구조됐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예. 네, 급류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의 수온 자체가 10에서 12도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국제부를 다시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연결돼 있죠? 현재까지 상황 추가로 확인된 것 있으면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추가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일단 사고가 난 시각이 현지 시간 9시쯤이었고 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허블라이니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그 침몰한 허블라이니호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다. 이 정도 내용까지는 지금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CCTV 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사고 당시 현상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는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네. 현재까지는 그 뒤따르던 크루즈선이 허블라이니호를 들이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크루즈선은 135m 길이의 그 12m 폭의 바이킹 크루즈인데요. 네. 일단은 그 95실 객실을 갖춘 대형 선박입니다. 그 대형 선박이 마가렛 다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서고 있던 하블라이니호를 들이받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침 뉴스를 할 때에도 7시 30분쯤부터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실종자 19명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실종자 상황이 19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머지 실종자분들을 구조를 해야 될 텐데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장면이 사고 당시의 CCTV 장면입니다. 인근에 CCTV 카메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당시 이 현장에 잡힌 CCTV는 그 헝가리 날씨정보회사에서 그 설치한 CCTV입니다. 그 네. 사고 현장 그 인근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당시 24시간 가동되다 보니까 사고 당시의 영상이 잡혔습니다. 모두 16초 분량인데요. 예, 앞에서 그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앞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배가 사고가 난 하블라이니호이고 뒤에 큰 원이 하블라이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입니다. 시긴호라고 현재까지는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선이 사고 지점 그 마가렛 다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로를 수차례 바꿨는데 이때 당시에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장면은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사망자에 대한 국적과 신원을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오늘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입니다. 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 시간 29일 밤 9시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의 배 길이는 27m 정도고요. 이중 갑판 바닥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35명이 타고 있었고요. 유람선 사고가 난 상황들 좀 더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죠? 네, 네. 자, 이번 유람선의 사고가 난 지점 헝가리 의회 근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람선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의회 근처에서 다리 밑을 지나려는 순간 전복됐습니다. 사고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물살도 상당히 빨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하블라니호, 헝가리어로 인어라고 하는 뜻의 유람선입니다. 이 유람선이 어떤 배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침몰한 유람선의 이름은 하블레아니, 헝가리어로 인어를 뜻합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60명이고 관광용 크루즈로 이용될 때는 45명입니다. 길이가 27m인 2층짜리 작은 선박이었습니다.
일반 유람선처럼 아래층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식탁 6개에서 7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로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박 등록 현황에 따르면 하블레아니가 본래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됐으며 1980년대에는 헝가리제 새 엔진을 장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2003년 운항을 시작한 하블레아니가 사고 당시 기술적인 문제를 가졌다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기적으로 유지와 보수를 받았다고 현지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또 CNN 방송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린 기자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 2003년에 운항을 시작을 했군요. 성몽일 기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황혜린 기자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건조가 돼서 네. 이제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20년이 이제 채 안 된 배고 정기적으로 이제 유지나 보수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배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나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 계속 이제 보셨다시피 크루즈 선박하고 이제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네. 지금까지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유람선과 크루즈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네. 사고 배의 크기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서도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침몰한 유람선이 길이 27m의 네. 배고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는 135m니까요. 135m요. 네, 네. 상당히 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운행 미숙일 수도 있고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다리를 지나기 위해서 네. 그 밑에 규각이 높은 곳, 네. 그 부분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찾다? 예,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 당시에도 비가 많이 왔고 네, 그래서 강물이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자유자재로 네. 들었을 다리 밑이 네,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네.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유람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는데, 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유람선으로 추정되는 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이가 27m 정도 네. 되고요. 이중갑판 네, 이중 갑판 형식으로 바닥으로 돼 돼 있고 최대 60명까지 네.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네. 우리 여행객이 33명이고 네. 현지 가이드가 이제 2명 있었고 승무원이 2명 네. 있었고 그래서 35명이 탔기 때문에 탑승 인원 기준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아까 그 현장 얼마 전에 이제 네. 여행을 다녀오신 분 김정은 씨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분도 저 비슷한 배를 탔다고 네. 이제 그러시고 하지만 이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은 네.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말이죠.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지금 CCTV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고 유람선, 침몰한 유람선, 우리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유람선의 길이는 27m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선은 예. 135m라고 했습니까? 135m 입니다. 네, 굉장히 예. 큰 크루즈선이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객실도 이제 수십 네. 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7명이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또 구조 작업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재외동포 영사 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모두 이제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 해서 18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현장에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을 재외동포 영사 실장에서 김경화 장관으로 격상을 하고 지금 사고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조금 전에 헝가리 한인회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던 상황은 아니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배와 뱃길이 운행 미숙으로 충돌했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현장 확인과 또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운행 미숙에 대한 얘기들이 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화면으로도 아까 뭐 계속 보셨지만은 그 사고 선박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저 CCTV 상으로도 구체적으로 항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보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날이 밝고 현지는 지금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 원인 파악 같은 거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네, 가능성이 사고가 난 있습니다. 시각이 29일 밤 9시쯤이었고 그 당시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는 굉장히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장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네. 제대로 전방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측면을 들이받았다거나 예. 뭐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실종자들을 시급하게 구조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강폭이 굉장히 넓고 유속도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는데 현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밝으면 이제 좀 더 진행 속도가 이제 빨라질 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새벽 4시 상황이고 네. 현장이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리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속도 아주 빠르고 해서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사를 통해서 동유럽 쪽에 패키지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 31명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포함해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탄 상태, 전체 35명의 탑승 인원이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 35명 가운데 한국인들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현지 경찰은 7명이 숨지고 14명이 구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우리 외교부는 7명 사망, 7명 구조, 19명 실종된 상태입니다. 밤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구조 작업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렇습니다. 구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조가 된 네. 탑승객 중에 한 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네. 이제 구조가 됐고 나중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종자들을 정말 빨리 찾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특보라든지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문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현지 시간 29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 가운데는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습니다.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 없이 모두 무사하게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거리 버스커로 유명한 천연 기념물 같은 목소리.